칙칙폭폭. 어떤 것을 나타내는 단어일까요? 당연히 기차를 나타내는 단어죠. 어렸을 적 기차에 대해 처음 배울 때 칙칙폭폭이라는 의성어와 함께 연기를 내뿜고 있는 그림을 보며 저것이 기차구나 하고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연히 기차가 칙칙폭폭하면서 가는 걸로 배웠는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칙칙폭폭하면서 지나가는 기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칙칙폭폭이라는 소리를 내는 기차를 실제로 보신 분은 얼마 없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저 소리를 내는 기차는 기차의 한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물을 끓여 수증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증기기관차인데, 우리나라에서 증기기관차는 1967년 이후 자취를 감췄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증기기관차에 대한 기억이 없으실 것 같은데 칙칙폭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요즘 아기를 낳는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니 아직까지도 칙칙폭폭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기차를 표현하던 칙칙폭폭은 어디서 온 소리인지, 혹시 누가 물어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설명하실 수 있도록 증기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을 가지고 난방도 하고 다른 짐승들로부터 보호도 하며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태울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땔감이라고 부르죠. 땔감으로 주로 사용이 되는 것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나무의 양은 한정되어 있었고 사용할수록 산림자원은 고갈되어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무를 대체할 석탄이라는 것을 찾게 되었고, 석탄을 전문적으로 캐는 광산이 발달하게 되었죠. 그런데 석탄의 채굴량이 늘어날수록 광산은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지하로 들어가니 물이 차올라 물을 퍼내야만 하는 배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사람의 힘으로 퍼내거나 말과 같은 동물의 힘을 빌려 지하의 물을 퍼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자동으로 물을 퍼올려줄 증기기관 펌프가 개발되게 됩니다.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실린더의 한쪽 끝은 뚫려 있어 대기압의 영향을 받고, 내부는 물을 끓이는 보일러와 연결시켰습니다. 물을 끓이며 채워진 고압의 수증기는 피스톤을 밀어내고, 실린더 끝에 도달하면 피스톤 내부로 차가운 물을 뿌려 수증기를 물로 응축시켰습니다. 수증기가 물로 변하며 실린더 내부는 진공 상태가 되게 되고, 피스톤 상부를 누르는 대기압에 의해 피스톤은 내려가며 탄광 속의 물이 퍼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뉴커먼의 대기압식 증기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조금 생소하죠? 아마 대부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라고 배웠을 텐데, 와트는 뉴커먼의 증기기관을 개량해 펌프만이 아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하였고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앞선 뉴커먼의 증기기관은 수증기로 밀어내는 힘만 주었고 당기는 힘은 대기압을 사용했었는데, 와트는 밀고 당기는 힘 모두 수증기를 사용하였고 피스톤을 바퀴에 연결하여 위아래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작동 방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보일러에 끓여진 물은 언제나 피스톤으로 수증기를 공급하고 수증기가 지나가는 길을 바꿔주며 피스톤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두 개의 막대를 사용하여 하나는 피스톤의 끝부분과 바퀴의 특정 지점을 연결하여 회전 운동을, 또 하나는 캠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증기의 길을 바꾸어 지속적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증기기관차의 칙칙폭폭 소리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앞서 본 것과 같이 증기기관은 실린더가 좌우로 움직이며 피스톤을 밀고 증기를 배출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만들어진 수증기는 피스톤이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수증기를 배출해내기 전까지 어떤 수증기도 배출하지 않아 증기 배출이 띄엄띄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소리로 들으면 리듬을 가진 것처럼 들리게 되어 칙칙폭폭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과 함께 시작한 산업혁명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석탄을 필요로 했고, 광산은 더 많은 석탄을 채굴해야 했죠. 광산에 차오르는 물은 해결했지만 밀려드는 수요에 석탄을 대량으로 수송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석탄을 캐기 위해 석탄을 태우는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최초의 증기기관차는 1804년 영국인 리처드 트레비식에 의해 웨일즈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수평으로 된 하나의 실린더를 사용하여 약 25톤의 무게를 시속 8km로 이동시키는 능력을 가졌지만, 나무로 된 물은 선로는 버티지 못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상업화에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트레비식의 기관차를 발전시켜 본격적인 철로 시대를 연 사람은 조지 스티븐슨이었습니다.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던 실린더를 세로로 세우고 때마침 발달하던 제철 공법을 이용해 선로도 개량하여 1825년 시속 39km를 낼 수 있는 증기기관차를 개발하였고 최초의 석탄 수송 철도 노선에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석탄을 수송하며 그 가치를 입증한 기차는 1829년 로켓호가 개발되며 역외군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증기기관차들이 있지만 로켓호는 좌우 2개의 실린더를 사용하여 증기기관의 표준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 개의 피스톤만 사용하여 구동하면 180도마다 동력이 전달되어 일정치 않지만 2개의 피스톤을 사용하여 좌우 양옆에서 서로 다른 타이밍에 증기를 배출하며 90도마다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차의 바퀴가 한 번 회전할 때 각각의 피스톤은 앞뒤로 한 번 왕복을 하며 증기는 2번씩 총 4번을 내뿜으니 우리가 증기기관차의 소리를 칙폭이라 표현하지 않고 칙칙폭폭이라 표현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기기관차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요즘엔 대부분 2가지 중 하나인데요. 친환경적이지 않거나 더 좋은 것이 개발되었다는 건데 안타깝게도 증기기관차는 2가지에 모두 해당됩니다. 다른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과는 다르게 어떤 것이 쓰이던 물만 끓이면 되기 때문에 연료의 제약은 받지 않지만 대부분의 증기기관차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물을 끓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연료율이 좋지 않습니다. 또 물을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탱크도 기차에 따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했고 운행을 하면 물을 지속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연료만 보충해주거나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으며 운행하는 요즘 기차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죠.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혁명 초기부터 사용이 되었던 증기기관차는 오랜 기간 동안 기술이 축적되어 100여 년 전의 설계 기술로도 완벽한 구동이 가능할 만큼 원시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 구한말 기차를 수입하여 운행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구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 증기기관차가 주력으로 활약하던 시기에는 디젤 기관차나 다른 동력원의 기관차들은 출력이 부족하여 상당 기간 증기기관을 대체할 수 없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자랑했죠. 그리고 증기기관차는 기차의 어떤 부품에도 전기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펜타그래프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전력을 공급받아 움직이는 기차는 전기가 없으면 운행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디젤 엔진에서 자체 전기를 만들어 움직이는 디젤 전기기관차도 엔진의 점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전기장치를 사용하지만 증기기관차는 전쟁이 터져 EMP 폭탄이 사용되거나 태양의 자기폭발로 인해 세상의 모든 전자기기가 망가져도 땔감과 물만 있다면 언제든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운행이 종료되었다고는 하지만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이나 전시 상황을 고려해 1980년대 중반까지 운행을 한 기록이 남아있다고는 합니다. 저 또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칙칙폭폭이지만 아직까지도 기차를 나타내는 의성어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네요. 혹시 자동차를 나타내는 의성어인 부르릉도 계속 남아있을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